안녕하세요. 새롭게 단장한 보령 유튜브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보령 유튜브는 어느덧 많은 조회수와 관심 어린 댓글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5,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열고자 합니다.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편하게 준비되시면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교수님의 자기소개를. 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혈액종양내과 안명주입니다. 아이고, 이거 보고 배우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배우 되는 건 아니구나.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되게 옛날에 나오셨더라고요. 아, 예,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영상도 보고. 교수님, 암유아 닥터는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보령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2018년에 이제 암 분야에 권위가 있는 암 보령 학술상에 제가 수상을 해서 아마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주제는 폐암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셨죠? 네, 맞습니다. 폐암 환자들이 특징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뭐 증상을 얘기하자면 이제 아마 조기 폐암은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한 15% 환자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병이 진행이 되면 이제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객혈을 한다던가 또 기관지가 막혀서 숨이 좀 찬다던가 흉막에 전이가 돼서 흉수가 차게 되면 숨이 찬다던가 이제 임파선이 눌리면은 목이 쉰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오고요. 뼈로 전이가 되면 뼈에 통증이 오거나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뼈로 전이되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아픕니다. 네. 뼈로 아프면 이제 환자들이 그냥 정형외과를 간다던가 그냥 한 방에 가서 침을 맞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치료가 잘 안 돼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늦게 발견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팩트 체크. 담배를 끊으면 폐가 깨끗해질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폐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가역적으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장기거든요. 한번 데미지가 가게 되면 다시 되도록이는 쉽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하루에 한 갑씩 20년간을 이제 담배를 피우신 분이 한 20년을 담배를 그래도 끊었다. 담배를 안 피시는 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위험도가 한 30에서 50%가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흡연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흡연이라는 게 또 그런 폐암뿐만 아니라 폐기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에 다 이제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금연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알 수 있어요. 팩트 체크. 관련형, 액상형 담배가 연초보다 암 발생률이 낮다? 꼭 그럴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는 이제 니코틴에다가 또 다른 화학 물질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하는 일반 담배의 그 화학 물질보다는 훨씬 적긴 하지만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질환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게 폐암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담배는 빈도수의 차이에 따라서 몸에 해를 끼치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많이 피는가, 양. 그다음에 또 얼마나 오랜 기간을 폈는지.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폐암으로 가는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담배는 오래 피고 많은 양을 피면 좋지 않습니다.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영화에서 나오는 시가는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던데, 그런 담배는 몸에 더 해로운가요? 둘 다 해롭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가는 담배 잎을 직접 말아서 바로 피는 거잖아요. 필터 같은 게 없습니다. 굉장히 독해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보스들이 멋있게 이제 시가를 피는데 깊게 들여 마시지는 못하고 입 안에서 잠깐 들여 마셨다가 그냥 바로 내뿜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담배는 필터가 있어요. 냄새도 잘 안 나고 연기도 없으니까 깊게 들여 마시고 또 빨리빨리 피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피게 됩니다. 그러면 깊게 들이마시고 차이는 많이 상관이 없나요? 깊게 들여 마시면 화학 물질들이 더 밑에 있는 기관지 또는 폐포까지, 폐포라는 게 이제 허파깔이거든요. 그쪽까지 다 갈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 담배에 비해서 시가가 이제 좀 덜 흡입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많은 양을 피는가 또 얼마나 오랫동안 피는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팩트 체크. 흡연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은 폐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흡연자랑 같이 사는 강아지나 고양이한테서 호흡기와 관계되는 암들이 많이 생겨요. 폐암이라든가 비강암 또는 임푸종암. 그래서 집 안에 여러 가지 환기가 안 되면서 미세먼지랑 같이 또 발암물질이 들어가니까 바닥이라든가 마루라든가 가구 묻게 되거든요. 코가 발달했으니까 계속 코를 킁킁 하면서 위험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를 때도 이제 흡연을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세먼지도 굉장히 몸에 안 좋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려면 정말 청정구역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죠. 팩트 체크. 흉부 엑스레이로 폐암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맞을까요? 거의 맞지 않습니다. 폐에도 보면 폐포도 있고 기관지도 있고 혈관도 있고 임파선도 있고 이런 것들이 딱딱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cm 이하의 그런 종양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저설량 이제 흉부 CT라는 게 있어요. CT 촬영하는 설량을 아주 적게 해서 한 사람과 흉부 엑스레이를 찍은 환자랑 비교를 해서 관찰을 하면서 조기 발견이 많이 됐고 또 조기 발견이 된 사람들은 한 20%에서 사망률이 감소가 됐어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다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고위험군, 54세에서 한 74세, 한 값이 30년 핀, 30년 갑, 지금도 계속 그 흡연을 하고 있거나 뭐 금연을 하더라도 15년 미만인 고위험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고위험군이 있다.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 찾아가셔가지고 저설량 흉부 CT를 찍는 거는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노담이면 좋겠어. 오늘 압류 닥터 이제 처음 촬영하셨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전 사실 이렇게 촬영하는 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에도 그 폐암 관련된 주제로 또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를 이거는 저희 어떻게 유튜버의 하는 숙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까요? 네네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